네, 알겠습니다. 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딥러닝 논문 읽기에서 자연어 처리팀 이번에 처음으로 발표를 하게 된 주정원이라고 합니다. 일단 저희 조원분들은 황소연님, 진명훈님께서 함께 준비해 주셨고요. 처음 1회차 발표인 만큼 좀 많이 좀 서투르고 부족할 수 있는데, 혹시 궁금한 점이라든가 혹시 잘못된 설명이 있으면 언제든 지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저희가 발표할 논문의 제목은 Phrase Based and Neural Supervised Machine Translation이라는 논문이고요. 네,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이 이제 사이언티스트 분께서 램플이라는 이제 독일 분이신데, 이분이 이제 그 비지도 학습 기반으로 많은 연구를 하고 계신 대가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일단 왜 비지도 학습이냐? 일단은 비지도 학습을 이야기하기 전에 기계 번역이라는 분야는 사실상 그 자연어 처리 분야에서 시작이자 일종의 플래그십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뭐 다들 아시겠지만은 이제 NMT라고 하면은 이제 우리가 언어를 이해하는 부분과 언어를 생성하는 어, 크게 보면 두 가지 역할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번역이라는 분야 자체는 두 개 다 해야 되는 그런 매우 중요한 부분을 맡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최근에 구글이나 페이스북 같이 NMT를 이용한 몇몇 언어에서 이미 상당히 인간 수준의 성과를 보였다라는 거를 이제 많이들 들어보셨을 것 같고요. 하지만 이런 번역 모델들 대부분은 이제 다들 아시겠지만은 이제 large parallel coopera라는 어떤 병렬 말뭉치에 상당히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여기서 논문에서 사용한 이제 데이터셋 같은 경우는 영어와 불어를 이제 많이 사용했고, 이 저자가 이야기하기로는 독일어랑 영어 이렇게 페어링된 같은 쌍으로 된 데이터셋은 많지 않다는 그런 문제점을 기반으로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고요. 물론 당연히 독일어뿐만이 아니라 우리 한국어라든가 일본어, 중국어 뭐 이런 부분들도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 페어링된 데이터셋이 상당히 부족하다는 점에 있어서 비주얼 학습 연구를 많이 했다고 알려져 있고요. 지금 이제 빨간색 박스로 표시가 된 부분이 오늘 저희가 발표할 논문이고, 스테이션도 상당히, 이거 이제 구글에 있는, 구글 스칼라에 있는 정보를 가져왔는데, 상당히 많은 인용수를 가지고 있고, 지금 보시면은, 위에서 두 번째 보시면은, 워드 트랜슬레이션 위다 페어 데이터 같은,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비주얼 학습 기반 기계 번역 연구를 많이 하셨던 분이라고 간단하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은 저희 이 논문이 좀 다른 논문이랑 좀 다르게 1장, 2장, 3장이 있고 이제 이게 서론, 본론, 결론 뭐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데 지금 저희 논문의 1장, 2장, 3장이 사실 다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이 논문에서 결국 강조하고자 하는 부분은 첫 번째는 이니셜라이제이션이고, 두 번째는 랭귀지 모델링, 세 번째는 백 트랜슬레이션. 이 세 가지 부분을 잘 튜닝을 해서 이제 비주도 학습, 그러니까 이제 구절에 의존한 비주도 학습 기계 번역을 잘 수행할 수 있었다라는 게 이제 이번 논문의 논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왼쪽에 그림을 보시면은 이렇게 점들이 찍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그림 보면 이 점들이 이제 한 곡선으로 이어져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그림 같은 경우는 서로 화살표를 가리키면서 뭔가 서로 값을 체인지하는 부분처럼 이제 묘사를 해놨는데 쉽게 말씀드리면은 일단 이제 한국어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아까 이제 초기화를 한다는 의미는 처음에 데이터를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그 데이터라 하면은 이제 랭귀지 셋이 되겠죠. 한 단어를 기준으로 봤을 때 단어가 이제 워드 스페이스, 그러니까 벡터 스페이스로 이제 레프레젠테이션을 해줘야 되는데 이 부분을 서로 이제 정답이 없는 서로 이제 각자의 모노링구얼인 상태에서 스페이스로 이제 표현을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빨간색 부분이 이제 observe source고 그 다음에 이제 파란색 부분이 target이니까 이제 기존에 갖고 있던 번역 모델 데이터셋을 각자 이제 따로 구분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은 이제 이게 무슨 의미냐? 그럼 이제 여기서 논문에서 얘기하기로는 일단은 그 바이링구얼 딕셔너리를 이용했다고 약간 쉽게 얘기하면 우리 뭐 영한사전, 한영사전을 이용한 그런 단순한 사전 정보를 가지고
일단은 조금 되게 러프하게 단어를 얼라인을 했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지금 새롭게 만들어진 페어링 데이터셋을 사용하지 않고 lookup 딕셔너리라는 이제 어떤 외부에 있는 다른 정답이 없는 정보를 가지고 좀 러프하게 얼라인을 했고, 그리고 나서 이제 랭귀지 모델링을 통해서 이제 훈련을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학습이라는 과정이 이제 생기겠죠. 그러면 이제 좀 러프하게 얼라인 돼 있던 거를 조금 이렇게 곡선으로 이어서 붙여지는, 조금 어느 정도 학습이 이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D 부분 같은 이제 백 트랜스레이션 이따가 제가 다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지금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세 가지 메소올로지를 이제 얘기를 했는데요. 다시 일단 초기화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은, 일단은 뭐 비지도 학습에 대한 장점과 단점은 이제 극명하죠. 그러니까 장점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데이터셋을 따로 구축할 필요가 없다는 그런 장점이 있고, 대신 단점 같은 경우는 이제 무엇을 어떻게 배워야 되는지 약간 백지화 같은 상태에서 일단 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레이블링이 안 된 비지도 학습에서는 수점 정도도 확인하기 어렵고 정확한 정답이 없는 경우가 대다수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이제 ill posed problem이라고 하는데, 약간 뭐 병에 걸린 문제? 약간 이런 뜻으로도 좀 해석할 수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결국은 정답이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정답이 없다 하면은 우리가 뭐 번역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이제 글을 쓰거나 말을 할 때 어떤 우리가 각자의 말의 습관에 의해서 말을 하지, 이게 꼭 우리가 한 말이 정답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이런 부분에 대한, 그러니까 언어적인 자유도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을 좀 지적을 하면서 어, 일단 이런 부분이 일단 여기서 얘기하는 비지도 학습 비계 번역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 저자인 앰플은 이제 이런 문제점을 좀 해결하기 위해서 앞에 선행 연구에서 임베딩 초기화하는 연구를 많이 했고, 이런 성공적인 성과를 이뤘으며, 그다음에 이런 성공 배경에 있어서는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이제 벡터 스페이스에서 사전 분포로 초기화해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제 이 저자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초기화를 했는지 한번 간단하게 보시면은, 혹시 소리가 잘 들리실까요? 어, 일단은 네, 다시 이제 같은 그림을 가져왔는데요. 이제 제가 앞에서 설명을 사실 드렸네요. 드렸고, 일단 초기화하는 부분은 사실 그게 답니다. 다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방법론이 이제 크게 두 가지를 많이 사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방금 제가 말씀드린 초기화, 랭귀지 모델링, 백 트랜스레이션은 이제 그거를 구현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이제 구현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실험은 크게 보면은 NMT 방식과 PBSMT, 그러니까 이제 Phase Based Statistical Machine Translation.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이제 NMT를 사용하기 직전에 사용했던 그 통계 기반 기계 번역기의 모델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 통계 기반의 아주 대표적인 예 중 하나가 이제 우리가 많이 들어봤던 앵그램 임베딩을 이제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 앵그램 임베딩에서 사용한 이제 매우 유명한 이제 툴이 이제 뮤즈라는 어떤 그런 데이터셋과 그런 임베딩을 가지고 이제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NMT 쪽에서는 이제 크로스링골 바이트 페어 인코딩 임베딩을 이제 사용을 했고, 바이트 페어 인코딩 같은 경우는 뭐 간단하게 소개하자면은 이제 뭐 아웃 오브 보캐블러리 같은 그런 문제점도 해결할 수 있지만, 결국은 이제 한 차를 단위로 가장 빈도수가 많은 애들만큼 서로 이제 그 빈도수가 많은 애들을 가지고 이제 서로 치환해서 각 그 단어가 모르는 단어라 하더라도 그 앞에서 나왔던 빈도수에 의해서 이게 더 이상 모르는 단어가 아닌 어떤 더 기존에 알고 있던 의미보다 더 알 수 있는 그런 확률을 부여한 단어들로 인베딩을 한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에 와서 랭귀지 모델링 부분을 설명을 할 텐데요. 일단 제가 이 논문을 보면서 이해한 바로는 일단은 문장에 포함된 도메인 정보를 학습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결국은 이제 그림에서 표현하는 이제 곡선으로 연결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올바른 문장 정보를 포착하기 전에 일단은 우리가 지금 NMT 같은 부분도 그러고 상당히 이제 데이터에 의존적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데이터가 많으면 많을수록 이제 좀 더 학습을 하기에 용이하다. 물론 이제 꼭 잘 된다는 의미보다는 이제 학습을 하는데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라고 이제 여기서 논문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생각한 거는 결국 이제 데이터 드리븐이라고 이제 우리가 지금 이제 딥러닝을 쓸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 중 하나겠죠. 뭐 컴퓨팅 파워도 좋아졌지만 결국 이제 데이터 자체를 많이 확장시켜서 쓸 수 있다. 네, 그런 부분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얘기하는 그림에서 설명하던 스프링처럼 줄었다 늘었다 하는 것에 비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데이터가 많고 적고에 따라서 곡선이 이제 약간 살아있는 곡선처럼 막 많이 움직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이 모노링구얼 데이터를 가지고 결국은 이제 그 해당 언어의 이제 어순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단어를 새로 재배치해서 이제 일종의 모델을 생성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SMT 쪽이랑 NMT 쪽 설명을 하기 전에 잠깐 이제 그 간단한 배경을 좀 넣어봤는데요. 아마 뭐 많이 공부를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이제 예전에 같은 경우는 뭐 엑스퍼스트 시스템이라 그래가지고 뭐 완전하게 룰 베이스한 뭐 어떤 이프문과 어떤 각종 트리 구조로 인한 그런 룰 베이스 머신 트랜스레이션을 많이 연구했던 반면 이제 최근 한 5년 전, 한 6, 7년 전까지만 해도 이제 스태티스티컬 머신 트랜스레이션의 그 기계 번역기가 상당히 성능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뉴럴 머신 트랜스레이션이 새롭게 각광을 받게 되면서 이제 지금 대부분의 우리가 사용하는 번역기는 NMT로 다 대체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결국은 이제 대량의 코퍼스를 이용을 한 게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그 딥러닝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PBSNT는 뭐냐? PBSNT는 이제 사실은 이제 아까 얘기했던 앵그램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유니그램, 바이그램, 트라이그램, 포그램, 파이브그램 해서 뭐 말대로 이제 앵그램의 컨텍스트를 포착할 수 있는 단어의 길이를 이제 길게 느리면 이제 워드가 아니고 프레이즈가 되겠죠.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프레이즈 베이스 스태티컬 머신 트랜스레이션이라고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를 이제 이쪽에 이 연구에서는 단어가 아니고 최소 구 단위로 접근을 했다라는 그런 접근 방식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당연히 번역 성능이 향상될 수는 있겠죠. 쉽게 보면은 뭐 어쨌든 워드보다 주변의 컨텍스트한 정보를 더 많이 갖고 있으니까 성능이 향상될 수 있지만 사실은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제한적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데이터 드리븐에 상당히 의존적이다. 결국은 이제 데이터를 많이 포착을 하고 더 다양한 컨텍스트를 갖고 있어야 저 좋은 성능이 이루어질 거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부분인 백 트랜스레이션 부분을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요. 잠시만요. 이제 저희 조원들이 같이 PPT를 준비했기 때문에 이제 서로 이제 피드백하면서 좀 준비를 해봤었고요. 일단 백 트랜스레이션이라 하면은 이제 여기서 이제 PPT에 있는 내용처럼 단일 언어의 데이터를 가상의 병렬 데이터로 변환을 한다. 그 이제 학습량을 증가시킨다. 이제 결국 이게 무엇이냐 하면 이제 데이터 얼규멘테이션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데이터 증강되는 어떤 그런 효과를 볼 수 있다. 이제 결국은 이제 처음에 얘기했던 페어링된 데이터셋이 상당히 부족하다고 할 때, 그러니까 사실 실제로도 부족하겠죠. 그런 부족한 점을 들어서 결국은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어떤 연구 분야는 결국은 데이터를 좀 더 어떻게 하면 늘릴 수 있을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인위적인 작업이 들어가지 않고 좀 더 어떻게 하면 늘릴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시발점에 의해서 백 트랜스레이션을 상당히 많이 이제 연구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한국어, 영어 번역기에서도 많이 쓰이고 이걸 이제 합성 병렬 코퍼스라고 하는데 이게 무엇이냐? 잠시만요. 네. 그러니까 이제 백 트랜스레이션이라면은 사실은 이제 이 논문에서도 그러고 이제 제가 이해한 바로는 그렇게 막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제 NMT도 그러고 SMT도 그러고 시퀀스 투 시퀀스 투 모델의 어떤 아키텍처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퀀스 투 시퀀스라 하면은 앞에 시퀀스는 인코딩된 정보를 인코딩할 정보를 그러니까 시퀀스에 대한 정보를 인코딩을 하는 부분이 이제 앞에 인코더가 담당을 하고 있고 그 이제 인코딩된 정보를 이제 중간에 어떤 이제 히든 레프레젠테이션 있겠죠. 그다음 거기서 뭔가 계산을 처리를 하고 마지막 이제 언어를 생성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디코더 쪽에서 이제 그 인코딩된 정보를 이제 또 풀어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이제 source sentence가 이제 원래 갖고 있는 문장,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한국어를 영어로 번역한다고 했을 때 한국어 쪽에 있는 문장을 가지고 영어로 이제 번역한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일단 번역을 해요. 쭉 번역을 한 다음에 나온 아웃풋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아웃풋이 영어입니다. 그럼 그 영어가 이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훈련을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터레이팅을 한 번을 했다. 그러면 이제 한 번 나온 아웃풋을 가지고 이제 나온 아웃풋이 잉글리시겠죠. 그럼 잉글리시를 가지고 원래 이제 페어링된 데이터셋이니까 이제 스플릿, 그러니까 이제 리버스 시킬 수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가지고 영어를 한국어로 번역시키는 모델을 훈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바꿔서 또 한 번 더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이제 백 트랜스레이션의 어떤 기본적인 인투이티브한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지금 제가 네, 일단 여기까지 마저 설명을 드리고 질문을 받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일단 결국 이제 앞에 제가 말씀드린 이니셜라이제이션, 랭귀지 모델링, 그다음 백 트랜스레이션 이 이제 앞에 세 부분을 가지고 다 설명을 이제 드렸고요. 그다음에 이제 결국 이제 언슈퍼바이즈 랭귀지 모델링이 뭐냐? 이제 아까 얘기 드렸던 이제 앵그램을 썼는데 여기서는 이제 캔 LM이라고 하는 이제 그런 이제 좀 특이한 이제 랭귀지 모델링 방식을 썼어요. 그리고 이제 앵그램의 최대 단위는 이제 여기서는 4g까지 이제 사용을 했다고 하고, 일단은 여기서 또 뭐 강조하는 거는 기존의 앵그램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 이 식에서 보시면은 곱하기입니다. 곱하기고 B랑 W로 곱하니까 이제 시간 복잡도가 2 곱하기 F-1이 되겠죠. 그러면은 이제 곱하기고 앞에 또 물론 이제 앞에 probability를 곱하게 되지만 시간 복잡도가 굉장히 큽니다. 기존의 앵그램 방식을 사용하는 거는. 근데 이제 CAN-LM이랑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저도 자세하게 이 수식을 완벽하게 이해한 건 아니지만 이 수식이 아래로 바뀝니다. 지금처럼 이제 뭐 해시 테이블을 이용해서 키 밸류를 가지고 이제 그 인덱싱을 해서 원하는 밸류의 값을 이제 찾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 방식으로 했을 때는 파이로 계산되는 게 아니고 이제 썸으로 계산이 됩니다. 그렇게 되는 결과에 의해서 지금 말하는 것처럼 되게 efficient한 랭귀지 모델링을 할 수 있다. 그래서 뭐 2.4 times faster가 됐다고 하니까 엄청 빨라진 거죠. 그래서 이런 모델들을 써서 좀 그 앵그램에서 가질 수 있는 이제 스무딩 방식을 이제 좀 사용을 했고요. 백트랜스레이션 같은 거 이제 방금 제가 설명드렸던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랭귀지 모델링을 한 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면은 이제 목적 함수는 이제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크로스 엔트로피입니다. 크로스 엔트로피고 이제 이 수식을 보시면은, 이제 소스와 타겟의 정보를 각각 이제 병렬로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좀 더하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그러면은 이제 이 C라는 사전에 훈련된 어떤 정보가 있어요. 그 정보를 X, 그러니까 이제 소스죠. 소스 X를 이제 추정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추정된 정보와 그 다음에 이제 똑같이 타겟 쪽에서 또 다른 사전에 훈련된 모델을 주어졌을 때 이제 타겟 쪽 Y의 그 단어 혹은 센텐스를 추정하는 어떤 그 두 개의 확률을 로그로 크로스 엔트로피를 계산한 거를 서로 더해준 게 이제 여기서 그 랭귀지 모델링의 오브젝트 펑션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방식을 통해 이제 이게 결국 이제 목적 함수가 되니까 로스가 되겠죠. 그러면 이 로스를 가지고 우리는 계속 학습을 하게 됩니다. 이제 이 부분이 이제 랭귀지 모델링의 전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사실 이제 백트랜스레이션도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부분이랑 같이 보시면 됩니다. 이제 결국은 이터레이팅을 몇 번 할 거냐. 그러니까 우리가 좀 incorrective, 그러니까 이제 좀 정확하지 않은 정보를 가지고 일단은 훈련을 한다는 그런 어떤 특이점이 좀 있잖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뒤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터레이팅의 횟수에 따라 백트랜스레이션의 효과가 이제 많이 달라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일단 지금 결론을 설명하기 전에 중간에 Q&A를 받고 싶은데 혹시 질문이 있으실까요? 네, 그 발표 잘 듣고 있습니다. 근데 질문 드릴 게 있는데요. 네, 그 논문 제목에도 unsupervised가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12페이지 PPT를 보면은 크로스 엔트로피가 목적 함수로 들어가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뭔가 정답이 있기 때문에 크로스 엔트로피가 있는 거 아닌가요? 어떤 거와 어떤 게 크로스 엔트로피가 되는 건지 아직 잘 와닿지가 않아서요. 잠시만요. 어,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게 모노링구얼이라서요. 이제 결국은 우리가 이제 한국어 문장이 있다고 해봅시다. 한국어 문장 그 자체가 목적 정답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 그냥 문장의 소스 언어가 있으면 걔 자체가 정답인 건가요? 네, 네. 그러니까 결국 이제 베이지안 룰로 계산하기 때문에 이거 저도 되게 조심스럽게 설명드려야 돼. 잘 모르는 부분이라서. 그러니까 이제 결국 이제 라이클리후드를 계산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네, 네,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 이전 타임 스텝에 나온 확률이 있을 거잖아요. 그 네, 확률을 그 다음 스텝에 또 곱해 주는 게 결국 이제 베이지안 룰이잖아요. 라이클리후드를 네네. 구하는 거니까. 이제 그 확률들을 이제 크로스 엔트로피로 계산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소스 언어만 있고 타겟 언어 문장이 없는 상태인 거죠? 네. 그러니까 조금 설명을 제가 쉽게 그러니까 사실 지금 이 그림 보시면 이제 뭐 파란색, 빨간색이 있는데 얘네는 다 따로 훈련을 하는 겁니다. 모노링구얼로 훈련을 하는 거라서 지금처럼 방금 이제 그 probability가 있을 때 이제 S를 그려주는 거죠. 지금 점으로 표시되어 있던 이 스페이스를, 벡터 스페이스를 이제 선으로, 곡선으로 이어주는 그 부분이 방금 얘기한 크로스 엔트로피가 수렴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소스 데이터는 소스 데이터 내에서 뭔가 크로스 엔트로피로 학습돼서 뭐 레프레젠테이션이라든지 뭔가 그 규칙을 학습하는 게 있을 거고 타겟도 그 타겟 나름대로 학습하는 게 있을 거고 나중에 그거 두 개를 뭐 결합하는 방법이 있다라고 이해를 해도 되나요? 네, 맞습니다. 어, 그러면은 이제 소스가 이제 뉴럴 머신 트랜슬레이션이잖아요. 네, 네, 그러면은 소스에 정확하게 대응되는 그 타겟 언어가 있는 게 아닌 거죠, 그러면. 예를 들면, I am a 그거는 boy, 네, I am a boy라고 하면은 나는 소년이다 라는 단어가 정확하게 대응되는 그런 그 데이터셋이 있는 게 아닌 거죠. 그 뒤에 제가 설명을 드리긴 할 텐데요. 이제 결국은 평가를 하려면은 블루 스코어를 계산을 해야 되는데 이제 결국은 그 페어링 된 데이터 셋을 가지고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네, 그냥 평가를 할 때는, 네네. 결론은 똑같아요. 결론은 지도학습과 했을 때 이제 성능이 얼마나 좋아졌느냐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평가는 그런 이제 1대1 대응되는 데이터셋이 있더라도 학습은 따로따로 되는 걸로 학습은 할 수 있다라는 거죠. 네,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질문 감사합니다. 혹시 다른 분도 계실까요? 네, 없으면은 바로 이어서 결론만 설명하고 오늘 발표 마치려고 하는데요. 이제 그 뒤에 표가 나오긴 하는데, 일단 NMT랑 PBSMT 부분을 크게 가지고 이제 실험을 했고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시퀀스 또 시퀀스 구조를 가지고 이제 그 인코딩된 정보는 LSTM 셀과 트랜스포머를 그대로 가져다가 실험을 했고요. 이제 모델 셀렉션이라고 하는 부분은 결국 이제 실험한 결과, 방금 이제 그 동희님께서 여쭤본 그 결과에 대해서 좀 비교를 해봤습니다. 일단 표를 보시면 뭐 위에는 당연히 이제 랭귀지 셋이고 아까 얘기했던 불어와 독일어를 이제 서로 번역한 결과고 NMT, LSTM, NMT 트랜스포머는 그냥 기존에 쓴 그냥 그 방식입니다. 그 Attention is all you need라는 그 논문 그 자체의 내용일 거고요. PBSMT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통계 기반 번역 모델을 이용한 거고, 이터레이션이 빵일 때는 백 트랜스레이션을 사용하지 않은 거고, 이터레이팅 n은 이제 백 트랜스레이션을 이제 몇 번 했을 때 이제 그 중에서 여러 번 하고 이제 n 번을 했는데 그 중에 가장 좋은 스코어가 나왔다. 영어를 불어 번역할 때는 이런 결과가 나왔었고요. 자, 아래 보시면 NMT랑 PBSMT를 서로 바꿔가면서 했던, 그러니까 이제 NMT 방식으로 인코딩을 한 것과 이제 PBSMT로 디코딩 해주는 그 번역 모델을 바이스 벌사로 했을 때, 이제 벌사로 했을 때 그 나머지 스코어가 가장 좋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네, 이건 이제 좀 더 디테일하게 나온 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 네. 그리고 이제 뭐 스코어는
확실히 좋아졌습니다. 좋아졌는데 이 실험에서 한 방식이 운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운으로 나온 거냐 이제 그런 부분을 좀 검증할 필요성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표를 세 개를 가지고 이제 각각의 어떤 차이점을 추이를 좀 본 거죠. 그래서 이제 X축 같은 경우는 이터레이팅한 횟수고 이제 위에는 당연히 블루 스코어고요. 블루 스코어는 높을수록 좋은 겁니다. 그리고 이제 왼쪽 표 같은 경우를 이제 처음에 얘기했던 이니셜라이제이션을 얼마나 좀 더 다르게 했냐.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는 로어럴 퀄리티가 사실 퀄리티라 하면은 저도 이 기준이 어떤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제 아까 얘기했던 러프한 얼라인 상태를 좀 시각화해서 보고 나서 아마 했을 것 같아요. 사실 그 방법 외에는 이제 더 이상 얘기한 게 없으니까. 그래서 러프하게 얼라인한 상태의 차이에 따라 블루 스코어를 비교한 것과 가운데 같은 경우는 랭귀지 모델, 이제 아까 얘기했던 데이터 드리븐에 되게 디펜던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얼마만큼 많이 데이터를 가지고 썼냐. 그 다음에 세 번째 같은 경우는 같은 이제 모노링골 데이터를 차이를 가지고 썼냐에 대해서 어, 그런 차이점을 비교한 결과 이제 상당히 조금 스코어가 차이가 있는 걸로 보아 약간 어떤 가설 검정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준비한 발표는 여기까지인데 혹시 더 질문이 있으실까요? 네, 없으면은 오늘 자연어 처리팀 1회 발표는 이번 주는 한 편으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다른 팀도 그러시겠지만 2회차부터 이제 논문 투표부터 하실 텐데요. 네, 발표 들어줘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